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11월 8일 중간선거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가 어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제이비 프리츠커 현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 도전자인 데런 베일리 주 상원 의원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태미 더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한인 2세인 민주당 앤디킴 하원 의원이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Z세대가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자녀를 이용해 약 11,000달러 이상을 거짓 모금한 여성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한국은 이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무속인과 약혼한 마르타 루이스의 노르웨이 공주가 대체 의학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왕실 직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함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가 어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제이비 프리츠커 현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 도전자인 데런 베일리 주 상원 의원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일리노이 남부 농장 경영주 출신인 베일리 의원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선거 초반 예상을 깨고 제법 긴장감 있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프리츠커 주지사의 조직과 물량 공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프리츠커 주지사와 베일리 후보는 19주에 걸친 선거 기간 동안 낙태권과 정치적 극단주의, 시카고의 범죄율, 경제 문제와 사법 개혁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태미 더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태미 더거스 의원은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인 캐시 살비 후보를 56.7%대 41.8%로 약 15%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임기 동안에는 낙태권과 장애인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인 2세인 민주당 앤디킴 하원 의원이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앤디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뉴저지주 3선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밥 힐리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앤디킴 의원은 지난 1996년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3선 연방 의원이 됐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Z세대가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10번 선거구에서 25세의 민주당 맥스웰 알레한드로 프로스트 후보가 공화당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보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에 당선된 민주당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부 장관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에서 임기 승계가 아닌 선거를 통해 당선된 첫 여성 주지사이기도 한데요. 직업교육 확대와 보육비용 절감과 학교 현대화, 낙태권 보호 등을 공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민주당 웨스무어 후보가 주에서 첫 흑인 주지사가 됐습니다. 로즈 장학생이자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 출신으로 뉴욕의 빈민구호단체 로빈후드 재단 최고 경영자를 지낸 무어는 미국에서 세 번째 흑인 주지사가 됐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자녀를 이용해 약 11,000달러 이상을 거짓 모금한 여성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모니크 코리아로 어린 자녀에게 뇌종양이 있다면서 모금 활동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기부자들을 속여 11,000달러에 달하는 돈을 모금했습니다. 피닉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는 기부금으로 명품 지갑 등을 구매했으며 사기죄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속인과 약혼한 마르타 루이스의 노르웨이 공주가 대체 의학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왕실 직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왕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공주가 현재로서는 더 이상 왕실을 대표하지 않게 됐다면서 하랄드 5세 국왕의 뜻에 따라 공주로서의 자귀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세 공주는 하랄드 5세 국왕의 장녀로 지난 6월 스스로를 주술사라고 주장하는 미국인 듀렛 베렛과 약혼했습니다. 노르웨이 왕실은 공주의 직책 포기 결정에 대해 상업활동과 왕실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한국은 이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며 비난을 하고 나섰으며 여당은 경찰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로 경찰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았으며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경찰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포화가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이면서 총체적 부실 대응이 나온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어 경찰이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소폭 오르면서 맑고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4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